토양 계량제 한 포대에 $40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첸은 58세입니다. 그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뒷마당 토양은 98%가 분해된 화강감과 모래였습니다. 물이 표면에 닿으면 11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포장된 퇴비를 써보았습니다. 멀치 바닥 덮개도 써보았습니다. $220짜리 점적 관수 시스템도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수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3000년 된 농업 문헌에 묘사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총 재료비 $3.20. 30일 후 그녀의 토양은 340%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토마토 식물은 오전 9시가 되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주당 물 사용량은 2갤런에서 9갤런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모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래 아래에 있는 것을 바꾸었습니다. 7분 30초에 여러분의 토양에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지금 당장 뒷마당에서 할 수 있는 60초 유리병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30초에는 특별한 도구 없이 어느 날 오후 3개의 층을 만드는 설치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예 요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설계입니다. 현대 농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기록된 설계입니다. 그리고 2022년 한 대학의 토양연구소에서 마침내 이를 측정해냈습니다. 모래는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에 물을 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섹션 1 끝. 섹션 2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아닙니다. 광해 시설도 아닙니다. 호스를 든 사람의 손도 아닙니다. 안개입니다. 땅에서 나와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관 현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표면 아래에 저장된 물이 장력과 압력에 의해 토양 입자를 통해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펌프도 타이머도 정의도 필요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수분을 공급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흡수하는, 마시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고이는 것도 아닙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수의 언어입니다. 물을 가두고 여과하고 여러 층을 통해 천천히 방출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심상이 아닙니다. 공학적인 묘사입니다. 고대 근동은 자비로운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네게브 사막의 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었습니다. 연평균 강구량은 4인치 미만이었습니다. 성서에 묘사된 농업 방식이 은유에 불과했다면 이를 사용한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게브에서 탈피오트 시대의 농장터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십 개의 구호액에서 일관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장된 유기물층이었습니다. 분해된 식물 물질이 파종 표면 아래 유효왕, 총인치 깊이에 압착되어 있었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의 말입니다. 그 배치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모래 토양 아래에 묻힌 유기물은 현대 토양 과학에서 말하는 수분 유지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유기물의 기공 구조는 표면 장력을 통해 물 분자를 붙잡아 둘 만큼 충분히 작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모래는 공기 중으로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으면서 그 층으로부터 천천히 지속적으로 수분을 끌어옵니다.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기록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3짜리 재료는 한 세기가 넘도록 농자재 상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분 30초에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섹션 2 끝, 섹션 3으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기다립니다. 2022년 UC 데이비스의 연구원들은 모래 토양 아래 6-8인치 깊이의 유기물을 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했습니다. 수분 유지력이 80% 증가했습니다. 조금 나아지거나 향상된 수준이 아닙니다. 380%입니다. 이 결과는 21일째에 기록되었습니다. 토양 생태계가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이었습니다. 뿌리 구조가 적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과정 중 측정 가능한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토양 장력입니다. 모래 입자는 큽니다.
그 기공 공간은 평균 0.5mm 이상입니다. 이 크기에서는 물이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중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에 접근하기도 전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유기물은 다릅니다. 유기물의 내부 기공 구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수천 배나 더 작습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간 물은 배수에 저항하는 표면 장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모래 아래에 유기물층을 묻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배수시킬 수 없는 저수지가 만들어집니다. UC 데이비스 연구는 증발량도 측정했습니다. 여름철 환경에 노출된 맨모래 토양은 하루에 2.3인치의 수분을 잃었습니다. 유기물층이 묻힌 토양은 하루에 0.4인치의 수분을 잃었습니다. 이는 증발량이 83% 감소한 것입니다. 단 한 번 배치한 단 하나의 층으로 말입니다. 건조 토양 복원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자체 현장 연구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표면 아래의 유기물 통합은 수분 유지력 면에서 표면 계량보다 4대 1의 비율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표면의 퇴비는 증발합니다. 묻힌 유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기록을 더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이 기록한 여러 네게브 농장터의 발굴 결과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작지 전역에서 8벌 예민치 깊이에 묻힌 집과 바이오차 비오차르 층이 일관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퇴적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치는 균일했습니다. 깊이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농부들에게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토양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EPA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침으로 읽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차는 이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에 탄 유기물에서 얻은 활성탄입니다. 그램당 표면적은 엄청납니다. 1g의 바이오차는 최대 300제곱미터의 내부 표면적을 포함합니다. 그 표면이 물을 머금습니다. 미생물 군집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모래 토양에서 빠져나갔을 영양분을 붙잡아둡니다. 현대 토양 과학에서는 이를 양이온 교환 용량 cation exchange capacity이라고 부릅니다. 철기 시대 농부들은 그것을 아무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었을 뿐입니다. 10제곱피트의 처리 면적에 대한 총 재료비 2,080달러에서 3,050달러. 짚은 어느 농자재 상점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온라인이나 대부분의 원예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3,0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섹션 3은 끝, 섹션 4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기다립니다. 무언가를 설치하기 전에 토양을 테스트하십시오. 두 가지 테스트입니다. 각각 60초가 걸립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첫 번째 테스트, 유리병 테스트입니다. 투명한 유리잔이나 메이슨 병을 준비합니다. 정원의 흙으로 병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병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30초 동안 세게 흔듭니다. 그런 다음 내려놓고 지켜봅니다. 2분 안에 물이 맑아진다면 토양에 유기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뚜렷한 층이 빠르게 분리되고 바닥에 모래가 가라앉으며 중간에 떠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토양에 결합체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도 없습니다. 수분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이 필요한 토양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쥐어짜기 테스트입니다. 촉촉한 흙을 한 줌 줍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손을 펴니다. 흙이 즉시 부서지고 흩어진다면 응집력이 없는 것입니다. 점토도 없습니다. 입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기 접착제도 없습니다. 그 표면에 부은 물은 단 하나의 뿌리도 접근하기 전에 그대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토양이 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래의 설치 방법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 봅시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인 바이오차, 삽, 10제곱피트 화단에 드는 총 비용 3,020달러, 1단계. 전체 파종 면적에 걸쳐 6원 8인치 깊이로 땅을 팝니다. 흙은 한쪽에 둡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2단계. 도랑 바닥에 짚을 2인치 두께로 깝니다. 고르게 펴니다.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3단계. 집층 위에 바이오차를 직접 뿌립니다. 얇고 고르게 한 겹 덮습니다. 대략 4분의 1인치 두께입니다. 이는 10제곱피트 면적당 약 0.59파운드에 해당합니다. 4단계. 파냈던 흙을 가져와 추가적인 짚과 흙 3집 1호의 비율로 섞습니다.
지피 흙 전체에 고르게 분포될 때까지 손이나 갈퀴로 섞어줍니다. 5단계, 섞은 흙으로 도랑을 다시 채웁니다. 가볍게 다져줍니다. 너무 세게 압축하지 마십시오. 6단계, 물을 한번 줍니다. 천천히 줍니다. 물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묻힌 층과 그 위의 토양 사이의 모세관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설치의 전부입니다.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장비도 없습니다. 전동 공구도 없습니다. 지속적인 유지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묻힌 유기물층이 측면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위 토양은 추가로 물을 주지 않아도 3, 4인치 깊이에서 축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 날 아침 흙에 손가락을 찔러보면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7일째가 되면 바이오차층의 미생물 개체군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곰팡이, 실균사, 이 뿌리 시스템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영양분 가용성이 증가합니다. 이 화단에 심은 묘목의 초기 성장이 더 빨라진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째가 되면 묻힌 층 위 토양의 구조가 눈에 띄게 변합니다. 흙이 뭉쳐집니다. 쥐었을 때 모양이 유지됩니다. 첫날에 했던 유리병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비싼 계량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토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중력을 거슬러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3주의 $20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섹션 4 끝. 섹션 5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방금 만든 것은 단일 계량제가 아닙니다. 3단계 시스템입니다. 각 단계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다른 타임라인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이 함께 성서에 묘사되고 현대 토양 과학이 확인한 토양 조건을 재현합니다. 각각을 이해해 보십시오. 1단계, 지표면 아래 수분 메커니즘. 이것은 묻힌 유기물층입니다. 율연엔 8인치 깊이의 짚과 바이오차입니다. 그 기능은 저장과 전달입니다. 모래 토양은 아래로 물을 잃습니다. 중력은 뿌리가 물에 접근하기도 전에 뿌리 영역을 지나쳐 물을 끌어내립니다. 묻힌 유기물층은 그 움직임을 차단합니다. 물이 유기 매트릭스에 닿으면 배수가 멈춥니다. 짚과 바이오차의 미세 기공 내에서 표면 장력에 의해 제자리에 유지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위치에서 물은 위로 이동합니다. 모세관 현상이 토양 기둥을 통해 수분을 표면을 향해 끌어올립니다. 뿌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뿌리는 다음 물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증발하지 않는 저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끌어옵니다. 유약관 8인치 깊이에서 이 저수지는 표면의 열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피닉스의 여름에는 1인치 깊이의 토양 온도가 화씨 14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7인치 깊이에서는 화씨 75도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그 깊이에 저장된 물은 끓어 증발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초기 물주기 후 24-48시간 이내에 모세관 연결이 확립됩니다. 7일째에 저수지가 완전히 포화됩니다. 2단계, 표면 덮개. 이것은 멀치 바닥 덮개, 층입니다. 토양 표면에 직접 깔아놓은 2줄 3인치 두께의 칩, 우드칩 또는 마른 잎사귀 재료입니다. 그 기능은 증발 차단입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맨토양은 표면의 증발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아래에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표면이 마릅니다. 모세관 기둥이 끊어집니다. 시스템이 작동을 멈춥니다. 표면 덮개는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토양 표면에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멀치층은 더운 날 토양 표면 온도를 최대 화씨 30도까지 낮춰줍니다. 토양을 가로지르는 공기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미세한 잔뿌리가 활동하는 토양 상단 1인치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UC 데이비스의 측정 결과 표면 멀치는 맨 토양에 비해 증발 손실을 82%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입니다. 짚이 있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재료로 말입니다. 구매하더라도 $1 미만입니다. 타임라인, 증발 감소는 즉시 시작됩니다. 적용 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3단계, 토양 생태계 활성화. 이것은 살아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미생물이 접종된 바이오차입니다. 그 기능은 영양분 전달과 뿌리 통합입니다. 바이오차 자체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구조적일 뿐입니다. 물을 머금고 표면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기공 구조 내에 미생물 군집이 자리 잡으면 활성 생물학적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생물은 균응윤의 마이크로리저 분기입니다. 이 균류는 식물의 뿌리 시스템과 물리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뿌리의 유효 도달 범위를 최대 700%까지 확장합니다. 방형 2인치의 토양에 접근하던 뿌리가 이제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방형 14인치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또한 질소 및 미량 미네랄을 뿌리 표면에 직접 전달합니다. 활성균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식물은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인 토양의 식물에 비해 영양분 흡수율이 최대 200%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58인치 깊이에 설치한 바이오 차층은 그 네트워크의 서식지입니다. 안정적입니다. 촉촉합니다. 자외선과 표면의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균응윤이 자리 잡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환경입니다. 타임라인. 초기 곰팡이 군집 형성은 14일 11일째에 시작됩니다. 30일째에 완전한 생물학적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네트워크는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수년 동안 계속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3단계. 한 번의 설치. 어느 날 오후. 1단계는 물을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2단계는 증발을 방지합니다. 3단계는 뿌리에 생물학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각 단계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표면 덮개는 모세관 기둥을 보호합니다. 모세관 기둥은 생태계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생태계는 뿌리를 저장층 더 깊숙이 확장시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별개의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고대 문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세 가지 독립적인 분야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데 3,20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섹션 끝. 섹션 6으로 넘어가기 전 승인을 기다립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한 가지 물주기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이 행동을 합니다. 얕은 표면 관수입니다. 10분 동안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3분 동안 식물의 밑동을 향해 뿌리는 호스. 토양 상단 2인치의 적은 양의 물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점적 관수기. 이러한 방법들은 책임감 있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서서히 식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는 물을 향해 자랍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굴수성 히드로트로피즘이라고 불리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뿌리 끝은 토양의 수분 변화도를 감지하고 물리적으로 수원을 향해 성장의 방향을 바꿉니다. 물이 항상 표면에 있으면 뿌리도 표면에 머뭅니다. 캔자스 주립대학교 캔서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한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관수 조건에서 자란 동일한 식물 품종의 뿌리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매일 얕게 물을 준 식물은 토양 상단 2인치에 집중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깊게 물을 준 식물은 14에서 18인치 깊이까지 도달하는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두 그룹 모두에 대한 물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얕게 물을 준 식물은 36시간 이내에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일 이내에 죽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깊게 물을 준 식물은 단 한 번의 물주기 없이도 21일 동안 생존했습니다. 뿌리가 접근하는 법을 배운 저장된 수분을 끌어다 쓴 것입니다. 같은 종, 같은 토양, 같은 기후였습니다. 다른 뿌리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매일 표면에 물을 주는 것은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식물이 영구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일 뿐입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 하루라도 물주기를 거르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뿌리가 수분을 끌어올릴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 나무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결실을 맺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뿌리가 뻗어 나갑니다. 표면에서 벗어나 아래에 저장된 물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설계입니다. 아래에 위치한 수원에 의해 아래쪽으로 훈련된 뿌리입니다. 위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해 표면에 머무는 뿌리가 아닙니다. 섹션 4에서 설치한 3단 시스템은 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수분 저장소는 6에서 8인치 깊이에 위치합니다. 표면은 표면 아래보다 더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뿌리는 수분 변화도를 따라 아래로 향합니다. 30일 이내에 식물은 표면이 아닌 깊은 곳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당신은 매일 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뿌리도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정에 맞춰 생존하는 식물과 스스로 작동하는 식물의 차이입니다. 섹션 6 끝. 섹션 7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승인을 기다립니다.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정원사는 모래가 많거나 배수가 빠른 토양을 관리하기 위해 점적 관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100평방피트 화단용 보급형 시스템의 비용은 $180에서 $240 사이입니다. 타이머와 압력 조절기가 있는 중급 시스템은 $320에서 $400 정도 듭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정이나 수압이 필요합니다. 막히기 쉬운 점적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노출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튜브가 있습니다.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갈라지는 피팅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3년에서 5년마다 전체 교체를 권장합니다. 10년 동안 단일 화단에 대한 점적 관수 시스템 비용은 $600에서 $900 사이입니다. 수도 요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간 유지 보수 및 월동 준비에 드는 노동력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적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100평방피트 화단용 집 $2돈 $50, 바이오차 $4명, 총 재료비 $650, 단 한 번의 설치, 움직이는 부품 없음, 전기 불필요, 자외선으로 인한 성능 저하 없음, 동해 피해 없음, 뚫어주어야 할 점적기 없음, 유기물층은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분해되며 그 과정에서 토양의 생물학적 환경을 더욱 개선합니다. 3년 차가 되면 묻혀있던 층이 부분적으로 퇴비화되어 풍부한 부식토로 변하며 초기 설치 시 달성했던 것 이상으로 수분 유지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저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리처럼 효과가 증대됩니다. 물 소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토양의 표면이나 얕은 표면 아래에 수분을 공급하는 점적 관수 시스템은 증발 및 배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잦은 주기가 필요합니다. 점적 관수해 유지되는 모래 토양 화단의 평균 물 사용량은 여름철 조건에서 주당 38에서 400갤런입니다. 3단 성경적 시스템은 그 수치를 주당 7에서 9갤런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물 소비량을 80% 감소시킨 것입니다. 미국 평균 주거용 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감소는 단일 100평방피트 화단에서 재배 시즌당 $120에서 $180를 절약해줍니다. $650의 설치비는 여름에 첫 2주 만에 본전을 뽑습니다. 현대의 관수공학은 증상만을 해결합니다. 물을 머금지 못하는 토양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무기한으로 수행합니다. 성경적 방법은 원인을 해결합니다. 스스로 물을 머금는 토양을 만듭니다. 이 작업은 단 한 번만 수행합니다. 한 시스템은 매일 문제와 싸웁니다. 다른 시스템은 문제를 제거합니다. 섹션 7 끝. 섹션 8로 계속 진행하기 전에 승인을 기다립니다.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심어졌습니다. 놓인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둔 것이 아닙니다. 심어졌습니다. 특정 위치에 단단히 자리 잡은 뿌리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물에 닿을 만큼 충분히 깊이 내려간 뿌리입니다. 그 나무는 여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호스를 들고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 하는 일입니다. 토양과 싸우지 않습니다. 일정에 맞춰 공급되는 값비싼 투입물로 문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도록 설계된 환경을 구축합니다. 아래에는 저장된 물, 위에는 보호받는 표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그 설계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 텍스트 안에, 토양 안에, 그리고 $10 안에 말입니다. 3000년의 농업 지식이 단 하루 오후의 작업과 농자재 상점 방문 한 번으로 압축되었습니다. UC 데이비스가 확인했습니다. EPA 현장 데이터가 확인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중 하나에서 전체 문명을 먹여 살렸던 농장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초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실 생각이라면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들도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성경, 과학, 그리고 현장 적용,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토양 유형과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래, 점토, 경반층, 암석 등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 토양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직접 공유해 주세요. 샘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설계가 중요한 것입니다.